근데 이런 그 스트레스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죠. 이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구성주의라고 썼죠.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다. 이 박조건, 안조건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전부 다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경험을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 혹은 웰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 아니면 락이라는 거죠. 고, 락. 물론 비고 비락이란 말도 있죠. 락도 아니고 고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크게 나누면 고 아니면 락입니다. 스트레스 아니면 웰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불행 혹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죠. 그거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동기상태 이론이 나옵니다. 동기상태 이론. 이 동기상태 이론은 스트레스와 웰빙을 정의 내려주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인물에 보게 되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기상태 이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이든 행복이든 스트레스 혹은 웰빙은 동기가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동기의 상태고, 이 동기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욕구입니다. 우리의 욕구, 혹은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기 혹은 욕구,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건데, 그러면 동기의 상태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스트레스냐? 쉽게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죠? 동기가 어떻게 되면 스트레스겠습니까? 스트레스, 욕구가 좌절되면, 좌절되면. 욕구가 좌절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웰빙은 뭐겠습니까? 동기가 충족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동기 좌절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동기 좌절의 예상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경험했습니다만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 되면은 불안해지죠. 긴장되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시험 못 본 거 아니에요? 시험을 못 봤다면 그것은 좌절이죠.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못 봤다면 그건 동기 좌절입니다. 아직 시험 안 봤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죠? 동기 좌절될까 봐. 좌절 예상.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 좌절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좌절을 예상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또한 큰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기 좌절보다도 좌절 예상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웰빙의 경우에도 동기 충족의 예상, 이거 역시 웰빙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스와 웰빙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와 웰빙을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리는 정의고요.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정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것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설명력이 있고 스트레스와 웰빙이 따로따로 연구된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동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동기의 상태로 설명했기 때문에 두 가지 스트레스와 웰빙 연구를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테니스나 골프를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이해를 100% 하고 있다고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늘 밖을 탓하거든.
아내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직장 상사를 탓하고 제자를 탓하고 동료를 탓해요.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게 돼요.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성장 동기라고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단지 세속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나를 이해하고 인생의 의미도 이해하고 이 몸 벗기 전에 내가 좀 더 성장해가지고 이 몸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고 저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기 부분에 대한 이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경험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내 동기 돌아볼 수 있습니까? 열받을 때 나의 어떤 동기가 관련됐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지금 경험하는 스트레스,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동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욕구가 개입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던가요? 여러분의 욕구가 없는 스트레스가 있던가요?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으니까 자녀가 공부 못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화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안을 들여다봐야죠. 나의 어떤 욕구가, 과연 그 욕구가 올바른 욕구인가? 과연 나의 욕구가 아이를 위한 욕구인가? 자녀를 위한 욕구가 맞나? 진짜 맞나? 내가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가 내가 경험해서 마땅한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욕구는 정말 내 욕구가 맞나?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멋있지 않아요? 뭔가 타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너 이렇게 하지 않고 타자 그러면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알고 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엄마의 욕구야, 아빠의 욕구였어, 선생님의 욕구였던 거야, 사회가 심어준 욕구였던 거야, 내 욕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출발을 거기서부터 봐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욕구가 관련된 거야? 그 욕구를 스트레스를 받을 땐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뒤집어 봐야 돼요. 왜? 동기를 찾아야 되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요인이 없다면 스트레스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뒤집어 봐야죠. 어떤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동기가 관련됐지? 그 동기는 바른 동기인가? 혹은 그 동기는 진짜 내 동기인가?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추구하는 동기 맞나? 이렇게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가로놓기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어도 이거를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희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뒤집어 보는, 계속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수영장에 가서 물을 한 번이라도 자꾸 물속에 들어가서 이 스트로크를 자꾸 해야 돼요. 자전거를 한 번에도 더 타야 돼요. 테니스나 골프채를 잡고 한 번이라도 더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아 짜증나 라고 옛날에 했다면 스트레스 받을 때 한편으로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내 어떤 동기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 그 스트레스, 내 동기를 가다듬음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 원광석을 발견하고 원광석을 깎고 다듬어서 내가 보석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린 꾸준히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 감사할지도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짜증나게 할 때 관세음보살. 남편이 관세음보살이고 아내가 관세음보살이죠. 왜? 나를 성장시켜주는 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입안의 혀처럼 잘 여러분을 떠받들어 주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공부하기 틀렸어요. 몰라, 난 그래도 그게 좋겠어. 그런다면 제가 할 말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지구에 와서 이 몸 벗기 전에 내가 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해 보겠어. 그런 동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입속에 혀처럼 움직이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난 게 참 다행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컴퓨터 게임하는 아들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 공부시켜줘요. 매사가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안 합니다. 오히려 자만하겠죠. 성장 못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꼭 그런 스트레스나 고통 안 받고 성장하는 방법은 없나?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몇 가지는 작은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닦으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누구나 이런 사인 커브처럼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늘 기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트레스의 저점에 왔을 때 그때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오히려 내 성장의 먹이로 삼는 거,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거구나. 적어도 절반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 내가 만든다고 할 때 나의 그 중요한 부분은 욕구구나, 동기구나. 그런데 욕구나 동기는 또 생각, 인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인지가 좀 형식적인, 좀 공식적인 용어라면, 일상 용어라면 욕구, 생각. 욕구는 또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갖냐.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꽤 중요해요. 어린아이의 경우에 어떤 어린아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성적이 잘 받아야 돼. 성적 잘 못 받으면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하고 생각하고가 긴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욕구를 가질 때 그 욕구는 어떤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 가면 좋겠다. 왜 그런 욕구를 가졌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서울대 가야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뒤집어 보면 내 동기도 알 수 있고 그 동기와 연결된 인지, 내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참 고마운 거죠. 제가 2005년도인가 그런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절판됐는데,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책 제목 괜찮죠? 그 제목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도 그때 달라이 라마께서 그런 말씀을 했나? 제가 어디서 따왔을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스승이고, 여러분은 속을 새기는 아들이 여러분 스승이고,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난 인생 힘들게 살기보다는 난 재밌게만 살 거야. 그렇다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또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굴곡이 있을 겁니다. 늘 어디 가나 이 회사 김 부장 싫어서 다른 회사 가면은 또 박 부장 만나게 되고요. 거기 피하면 또 송 부장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그런 부장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스트레스 받지? 내 내면을 오히려 돌아다 본다면 오히려 그분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